안녕하세요. 별린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파트 입찰할 때 입찰가 산정하는 방법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입찰가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입찰가 산정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매매가가 얼마인데 내가 낙찰을 얼마에 받으면 얼마의 시세 차익이 나는데 이렇게 대략적으로 아마 입찰하셨던 분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입찰가를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제가 수익률표를 이용해서 한번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그 아파트의 시세를 조사하면 이렇게 매매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타 비용하고 우리가 거기서 수익을 볼 금액을 이렇게 산정해서 이렇게 입찰가를 산정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타 비용은요, 상당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타 비용에는 취등록세, 그리고 이사비,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법무비, 그 다음에 미납관리비, 수리비, 그 다음에 혹시 모를 예비비. 그리고 내가 이 아파트를 대출 받아서 매달 이자를 내는데 매매할 때까지 대략 한 6개월 정도 걸릴 거로 예상하고 6개월치 이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대출을 받고 중도 상환을 하게 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그런 중도 상환 수수료. 그리고 나중에 발생할 매매 사업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매매했을 때 발생할 종부세까지 이렇게 이러한 비용들이 기타 비용입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매매가가 얼마니까 우리가 입찰가를 얼마에 썼을 때 대략 4천만 원 정도의 이렇게 시세 차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기타 비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정확히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나는지는 이렇게 대략적인 감으로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매하고 난 뒤에 정확히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입찰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건을 가지고 수익률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입찰할 물건입니다. 가정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요, 일단 광주광역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 59.9로 국민평형에 속합니다. 감정가 1억 6,600만, 지금 한번 유찰이 돼가지고 최저가 1억 1,620만 원에 지금 2차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권리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임차인이 있는데요. 임차인은 전입이 일단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요. 일단 이 임차인은 대항력 자체가 일단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임차인은 전입에 따른 대항력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할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지금 뭘 했냐면요.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등기부 등본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보니까 17년 4월 11일 바로 이 권저당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합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이 물건이 낙찰이 되면요.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다시 말해서 근저당을 포함해서 그 이하의 것들은 모두 소멸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요. 그렇다 보니까 전세권을 설정했지만 이 임차인은 후순위 전세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후순위 전세권은요, 무조건 낙찰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후순위 전세권 소멸. 그래서 인수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요.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전입신고가 없기 때문에 대항력 자체가 없어서 우리가 인수할 금액 자체가 없고요. 후순위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지만 후순위 전세권은 경매 낙찰로 무조건 소멸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물건은 낙찰자가 인수할 사항이 하나도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단 하나, 우리가 지금 조사 시점에 미납관리비가 지금 얼마가 발생되어 있냐면요.
145만 원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제가 수익률표를 가지고 한번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수익률표인데요. 자, 이 수익률표에 특히나 지금 이렇게 네모나게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여기에만 우리가 정확히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는지가 나오는 이런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표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내가 얼마에 입찰을 했을 때 기타 비용들이 얼마가 발생하고 세금이 얼마 발생하니까 내가 수익이 얼마 난다라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입찰가를 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 물건의 감정가 이렇게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최저가 입력하시고요. 자, 그리고 매매 시세를 제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1억 6천만 원. 자, 여기 입력됐습니다. 자, 그리고 입찰가를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요. 자, 입력하시고, 자, 취등록세. 자, 여러분들이 지금 1.1% 취등록세가 납부한다는 가정하이고요. 자, 이사비. 자, 이 지금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을 명도하려면요. 이사비가 좀 필요한데, 자, 이 임차인은요, 지금 한 푼도 못 받고 지금 나가야 될 임차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비가 대략 100만 원 정도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자, 중개수수료 0.5%, 법무비 0.5%. 자, 미납관리비가 아까 얼마였죠? 미납관리비가 145만 원이었습니다. 한번 수정해 볼게요. 145만 원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낙찰 이후에 조금 더 발생할 수 있겠지만 지금 145만 원 입력해 볼게요. 자, 수리비. 자, 수리비가 만약에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 0원으로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예비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혹시나 나중에 들어갈 비용을 조금 잡아주면 우리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미리 예비비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출이 80% 나온다는 가정을 해보고요. 80%. 자, 연간 이율 5%. 여러분들이 이건 개인마다 상황이 다른데요. 제가 만약에 4.5%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다 4.5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4.5 적어볼게요. 자, 그럼 4.5%의 연간 이율을 내고 상한 수수료도 자기가 선택하는 상품에 따라서 상한 수수료가 좀 더 비쌀 수 있고요. 더 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0.5%의 상한 수수료라고 이렇게 입력을 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면요. 대체적으로 제가 이 정도 금액의 입찰을 하면 여기 보시면 총 투자금. 이렇게 총 투자금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대출 금액 6개월 동안의 이자 부분이 발생하고 상한 수수료까지 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간 총 비용 그리고 우리가 대출하고 난 나머지 실투자금이 이렇게 금액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물건을 1억 3,500에 입찰을 했다라고 가정하면요. 그리고 1억 6천에 매매가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대출을 뺀 나머지 금액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3,583만 원이 제 실투자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세 차익이 나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매매 사업자를 활용한 종부세를 빼면 실제로 저한테 떨어지는 금액이 약 1,0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 1,000만 원은 내 최종 실투자금의 여기에 수익률이니까 실질적으로 이 물건은 제가 1억 3,500에 입찰을 해서 매매를 1억 6천만 원에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투자금은 3,538만 원이고요. 세금을 제외한 제 순수익은 1,08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실투자금 대비 최종 제 수익률은 약 31%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얼마에 입찰을 하고 얼마에 매매했을 때 이러한 비용들이 발생하니까 내가 실제로 얼마 정도의 실제 투자금을 발생해서 얼마의 최종 수익을 얻는다. 그리고 실투자금 대비 내 수익률을 얼마에 얻을 수 있다는 표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수익률 금액을 찾으셔가지고 나는 만약에 15% 정도만 수익을 나도 충분할 것 같다. 그러면 한 요 정도쯤에 입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요. 이 금액 사이. 요렇게. 그래서
1억 4,200이나 1억 4,300 정도에 만약에 입찰하시고 매매가가 1억 6천이라고 하면 내 투자금 대비 약 15%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자, 인표를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일이 손으로 계산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내가 이 물건에 얼마 입찰해서 얼마에 매매하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수익이 날 거라는 이렇게 계산을 하지 마시고요. 자, 앞으로는 자, 이런 수익률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비용이 얼마큼 발생하니까 내가 실투자금 대비 얼마의 수익이 몇 프로의 수익이 남는구나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우리가 입찰가를 산정해야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수익률을 예측하고 입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 이렇게 정확한 얼마에 내가 실투자금을 하고 얼마의 수익이 날 거라는, 그래서 실투자금 대비 얼마의 수익이 날 거라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은 내 투자금 대비 정확히 몇 프로 정도면 우리가 괜찮다는 수익률로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고 그 수익률에 맞는 그 입찰가를 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여러분 모두 좋은 물건 낙찰받아 경제적 자유를 이룰 때까지 벨린자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